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개묘년 경금일간의 운세 보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가벌병정 무기까지 이제 강의가 끝났고 경금일간인데 좀 늦은 감이 있죠. 벌써 개묘년에 지금 경칩도 지나고 3월 중순 정도 돼가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 한번 여러분들이 운세를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개묘년에 각 일간별로 운세 보는 핵심 포인트가 궁금해서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또 찬찬히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일간의 이제 개묘년 운세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경금일간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의 성향이나 성정, 성격 이런 것들이 어떤가, 그리고 이 경금일간이라는 이 경금일간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운세 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경금이다. 경금. 자, 금이죠. 금. 목화토금수의 이제 금을 뜻하고 있고요. 이 금 중에 양의 금입니다. 양. 음의 금은 이 신금이죠. 양의 금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기본이 음양으로 한번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사주 명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이론이 음양 이론인데, 이제 경금일간은 양의 금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갑병 무경임의 이 양의 글자에 이 특징은 기본적으로 남성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남성성. 남성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 그러면 을정 기신계 일간, 그쵸? 이제 음이죠. 음의 을정 기신계는 여성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 이렇게 크게 먼저 좀 분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닌데요? 저는 남자 경금인데 저는 좀 여성적인 성향이 강한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다른 여러 가지 일주도 봐야 되고요. 다른 글자, 나머지 7글자 일주를 포함해서 7글자나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맞다 틀리다를 논하게 되면 공부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론적인 어떤 모습이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 스케일이 크다, 드러낸다, 그런 모습이 크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사주명리라는 것은요, 계절의 어떤 특징, 그 다음에 이 조후, 덥고 춥고 건조하고 습하고 한 이거를 좀 글자마다의 그런 성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절로 보면 이 금은 가을을 뜻합니다. 가을. 그러니까 가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현상을 유출을 해보면 경금일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우리가 쉽게 도출을 해낼 수가 있어요. 가을입니다. 이제 가을 중에도 약간 초가을 느낌이 나죠. 신금은 늦가을의 어떤 느낌이 난다. 그래서 가을의 의미는요, 일단은 결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실. 우리가 오곡백과가 무로 읽잖아요. 결실.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열매나 결실이 나무에 사과가 열리든 감이 열리든 그러면 떨어지잖아요. 분리와 분별의 의미가 있고요.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하강. 그렇죠? 하강이 되면서 이게 이제 어떤 내리막의 기운이라는 거죠. 이렇게 내리막 기운. 그러니까 영어로 가을을 뭐라 그러죠? 가을? 오텀이라고도 하고요. 폴이라고도 합니다. 떨어진다.
떨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좀 아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 가을을 우리가 이제 경금을 숙살지기로 합니다. 숙살지기라고 하는데, 이 살은 죽일살이죠. 무르익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숙살지기라는 것은 여기 얘기했던 분리와 분별에 좀 냉정한 겁니다. 냉정함. 그 열매나 결실이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를 정확히 분별을 해내서 이거를 냉혹하게 좀 정리하는 어떤 그런 성격적인 특징도 있다. 그래서 어떤 결단력이 있는 일간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결실이나 열매라는 것은 부들부들한 게 아니죠. 좀 딱딱한 느낌이 딱딱하다. 딱딱하다고 하는 것은 좀 사고나 이 행동이나가 약간 경직되어 있는 부드럽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도 이 경금일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융통성이 부족한 겁니다. 융통성이 좀 부족해서 고지곳대로 자기만의 이 딱 만들어 놓은 틀 있잖아요. 이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또 있을 수가 있다. 이 경금일간이. 그리고 이제 경금일간은 다듬어지지 않은 어떤 원석의 느낌이 있는 겁니다. 원석. 신금은 이게 다듬어진 보석, 그쵸? 이미 완성품을 뜻하는데 원석이면서 이제 미완성 품을 이제 뜻해서 조금 투박한, 그 다음에 좀 투박하면서 순박하기도 합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금일간 갖고 계신 분들의 직업적인 특징을 보면은 이 경금이라는 글자가요, 아까 얘기했던 냉정함이나 정리, 분별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숙살지기, 죽이고 살리는 좀 권력성이면서 어떤 큰 명예,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의 느낌이 있어요. 빡센, 그래서 군검경 직장이나 아니면 이제 금이 어떤 재물이나 결실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금융권, 금융 관련한 뭐 은행권도 좋고요. 뭐 사금융권이라든가 뭐 이런, 그리고 뭐 세무나 회계 이런 쪽도 이제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제 경금일간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의리를 되게 중요하십니다. 의리. 왜냐면 인의 예지신을 이렇게 우리가 오성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경금은 의, 그쵸? 한자로 이렇게 의리를 이제 되게 중요시하는 이 글자다. 의리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경금일간은 조금 이런 성향이나 성격적인 특징, 직업적인 어떤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걸 한번 이제 스캔을 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십성 심리를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이제 가자면, 경금일간의 십성적인 심리. 제가 이걸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주를 여러 사주 공부나 이 사주 유튜브를 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들고 싶은 강의는 그런 분들이 그냥 심심풀이로 궁금해서 이렇게 재미를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물론 이제 유튜브를 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사주를 좀 제대로 잘 풀고 싶어서 이 유튜브를 찾아서 헤매고 막 이것저것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의외로. 근데 여러 선생님들의 좋은 강의가 많아요. 저도 이제 다른 사주명리 유튜브를 곧잘 찾아서 보긴 하는데, 근데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듣고 나서 내가 이 어떤 사주를 풀어내려고 하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저는 제 강의는 듣고 나면 좀 논리적으로 왜 그런지 원리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서 사주를 좀 잘 풀 수 있는 강의를 하고 싶다.
십성 심리를 이제 나누면 겉심리하고요. 근데 드러난 표면 심리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요. 속심리. 이거 이제 내면 심리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금은 양간이니까 겉심리 같은 경우는 간목일간 기준의 십성을 우리가 이제 겉심리로 이렇게 도출을 하는 이 공식이에요. 그래서 간목일간으로 경금은 어떤 십성이죠? 평관적인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경금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특징은요, 평관적인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속심리, 내면 심리는 경금일간 기준의 십성을 이제 보면 이건 비견이 되죠. 이런 심리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평관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얘기했던 뭐 빡센 조직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고난, 고통, 구설, 이런 수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명예 뭐 있지만 심리적인 걸 보면 일단 평관은 카리스마, 희생정신, 큰 권력성 도 이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좀 과단성 있죠. 과단성은 이제 딱 이렇게 맺고 끊는 게 명확하다. 그리고 스타성.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경금이. 그리고 약간 투박함. 아까 얘기했던 원석적인 느낌. 이게 이제 편관이라는 게 일단은 힘든 거거든요. 자기만의 약간 경직된 사고나 행동의 경직성. 딱 틀이 있다는 거죠. 딱 자기만의 틀. 응?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금이. 그러니까 융통성이 아까 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고. 자, 비견이라는 것은 뭐 어떤 특징이 있어요? 나랑 음양이 같은 오행을 뜻하는데, 일단은, 뚝심, 자립, 고집,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경쟁의 논리가 있죠. 경쟁과 재성을 나눠 가져야 되는 어떤 분배적인 어떤 그런 특징도 있다. 자, 그리고, 이 비견의 심리라는 것은 뭐냐면, 나랑 음영이 같은 글자잖아요. 그 의리, 내 편이나 내 코드가 맞는 사람은요, 잘 챙겨요, 끝까지. 이게 이제 우리가 두 글자로 의리 하잖아요, 의리. 아까 의리가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다. 내 사람 챙긴다. 그러니까 겁재는 나하고 음양이 다른 오행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겁재는 이 사람 저 사람 자기의 어떤 이렇게 뭔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욕심껏 음이든 양이든 여러 사람들을 포용하거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데, 비견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견 일주다 그러면 갑인 있잖아요. 갑인. 예를 들면 을묘 이런 일주들은 비견을 깔고 있어서 상당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랑 코드가 안 맞거나 이제 그러면 배척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사라든가 뭐 병호, 일단 뭐 병호는 양인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겁재를 깔고 있으면요, 이 사람 저 사람 나랑 코드가 좀 맞지 않더라도 포용하거나 그냥 받아들인 이제 타인을, 나랑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 이렇게 받아들이는 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좀 그렇구나. 그런 경금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 계묘년이라는 운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천간으로는 음해수, 지지로는 음해목이 이제 들어와서 양적인 스타일의 사람한테 계묘, 전부 다 음적인 기운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조화가,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 있구나. 그리고 이제 경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한 어떤 한난 조습에 좀 좀 이렇게 건조한 어떤 느낌의 글자잖아요. 가을이니까. 근데 이제 습한 기운이 들어왔다는 거죠. 습한 기운이 들어왔다. 그래서 물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경금일간한테 계묘년은요, 뭐 십성으로 이제 이게 상관이기도 하면서 이제 경금은 묘에 이게 정제잖아요. 천간으로 보면 이 이제 페이지를 넘어가면 경금일간한테는 이 계묘가 십성으로는 상관이다. 그리고 묘가 이제 정제잖아요. 정제. 왜냐면 이게 음의 목이고 음의 수인데 양의 금이니까, 자 금생수 하는데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이고, 금극목 하는데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이민년 같은 경우는요, 음양이 이제 같잖아요. 양의 양이니까 여기 천간이 식신이었을 거고, 식신이었고 임목이어서 이게 편제였을 겁니다. 편제였다. 근데 올해는 그 양상이 조금 바뀌었죠. 같은 수생목하고 있지만, 수생목하고 있어서 이 계묘 자체가 요거는 식신의 장생을 띠고 있는, 장생으로 밀어주는 그런 일주고, 그리고 이제 자체 천을귀인을 천을귀인의 이제 간지라는 겁니다. 천을귀인의 자체 간지로는 해가 들어왔다. 그래서 계묘라는 이 글자 자체가 좀 귀인적인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좀 잘나 보이고 남들한테 도움을 잘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물상적으로 보면 이 경금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다듬어지지 않은 새나 뭐 바위, 원석의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개수는 우리가 보통 비, 안개, 물상으로 뭐 이슬, 또 뭐 시냇물, 이런 어떤 움직이는, 그쵸? 임수는 아래쪽으로 고이는 물의 어떤 느낌이 있다면, 개수는 움직임, 흐르는, 그쵸? 어떤 그런 물입니다. 그래서 이 경금은 특히 재련이 필요한 글자입니다. 재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뭘로? 화로. 근데 화 중에도 열로. 우리가 이제 그 철광석이나 뭐 포항제철 이런 데서 그 철광석을 재련하려면 빛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이 병화도 물론 뭐 열의 성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경금을 제대로 쓸모 있게 이제 만들려면 이 정화의 재련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정화는 십성으로 정관이잖아요. 정관인데, 정관을 이제 빼고라도 이 경금한테 개수는 금수상관이잖아요. 금수상관이 상당히 빼어난 어떤 모습입니다. 이 금을, 그쵸? 금을 이 수의 물로서 이게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 소통이 되면서 이 수는 금을 잘 닦아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이 경금한테 개수는요, 상관이 좀 그렇잖아요. 상관이란 모습이 뭐 불법, 탈법, 천재성, 다재다능함 하는데, 상관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게 이제 정관을 극하기 때문에 이게 흉신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흉신으로. 그리고 이 경금한테 개수는요, 비안개이기 때문에 이게 상관이 잘못되면 이게 구설의 인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녹쓰는 겁니다. 녹쓴다. 경금이 수분이나 비나 이런데, 그쵸? 포크레인 뭐 아니면 다듬어주지 않는 쇠, 철광석 이런 것들이 스테인레스로 도금을 하지 않은 그런 원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분이나
습기 이런 거에 노출이 되면 녹이 쓸어요. 녹을 또 벗겨내려면 물과 열로써 이제 벗겨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금한테 개수는 좀 잘 써야 됩니다. 잘 써야 한다. 그러면서 어떤 녹쓰는 어떤 이런 구설,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물상적으로도 이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경금이 묘목을 또 만난 거죠. 이 어떤 생명체를 만나서 이 수생목으로 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금한테는 내가 금생수 수생목, 그러니까 상관생재하는 내가 열심히 능력을 발휘해서 이 재성 정제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뭐 육친적으로는 남자한테는 여자도 되고 하지만 이게 어떤 결실, 목표, 현실성, 그리고 이제 구체화, 그 다음에 현실화된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뭐 재물, 현금, 이제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경금이 활동을 해서, 근데 활동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관이니까 너무 드러나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힘 조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정제적인 천을귀인의 이 계묘를 만나서 어떤 뭔가 결실을 이루는데, 이게 이제 이민년 같은 경우는 편재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이제 편재는 유동적인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시작하는 인신사의 생지의 모습이었고, 식신, 내가 좋아서 뭔가를 시작을 했다, 투자를 했다, 뭔가를 이제 시작을 했다. 이제 인목의 사생들 만나서. 근데 그냥 시작을 한 겁니다. 시작을 해서 뭔가 결실을 명확하게 맺지 못했다. 그쵸? 경인이 이제 또 뭐 12운성으로는 경금이 인목에는 이게 절지였잖아요. 뭔가 끊어내서 절처봉생해서 뭔가 리셋해서 새로 시작한 리스타트한 어떤 모습, 잘해보자. 해자축의 어떤 그런 모습을 지나서, 그쵸? 이 병사, 이제 이 경자는 사지고 축토에서는 묘지였잖아요. 경에는 병, 그쵸? 그러니까 이 힘든 시기를 지나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뭔가 투자하고 시작을 했는데 아직 결실을 못 봤다가 계면에 와서는 자, 여러 가지 이제 다재다능함을 발휘를 해서 결실을, 묘의 목의 왕제인 결실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절이다. 이렇게 이제 크게 계절적으로나 물상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경금일간한테 이 상관생재라는 의미를 하나씩 이제 우리가 따져보자고요. 그러니까 상관이다. 천간으로는 상관이라는 운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제라는 운이 들어와서, 일단은 경금일간한테는 내 힘을, 그쵸? 내가 상관 힘을 이제 생하는 거죠. 설계시키는 겁니다. 설한다. 힘을 뺀다. 그리고 상관생재가 이렇게 생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내가 이제 극하는 글자입니다. 지지로도. 내가 이제 극을 하는 거죠. 응? 생도 하고, 이제 극도 하기 때문에, 경금일간 입장에서는 계묘년 운을 좀 제대로 잘, 내가, 잘 쓰려면, 비견이나, 비겁이나 인성의 어떤 나의 힘을 해주는 약간 이제 신강했을 때 잘 이제 쓸 수가 있겠다. 왜냐면 신약하면 둘 다 내가 과도하게, 식신은 이제 적당하게 내가 좋아해서 꽂혀서 하는 거지만, 상관은 이것저것 막 다양하게 힘을 빼는 거거든요.
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편제보다는 덜하지만 내가 정제도 내가 극을 해서 다스리고 책임지고 하는 의무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신강한 게 필요한데, 천간으로 상간이 들어왔다는 의미를 이제 좀 보자고요.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계묘 자체가 요게 식신이기도 하지만요, 이게 장생을 묘목 위에 있는 개수는 12운성으로 장생이면서 이게 자체가 천을귀인을 깔고 있는 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관적인 모습이 조금 고급스럽게 나타날 수가 있다. 고급스럽게 남들이 볼 때 뭐 괜찮네 하는 모습으로. 왜냐면 천을귀인이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이라는 운이 들어왔다. 상관의 고유 의미는요, 우리가 이제 말, 언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뭐 교육성, 뭐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재다능, 화려하다는 거죠. 또 화려함.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상관경관이라는 정관이 없어도요, 이 상관은 뭔가를 개혁하려고 하고요, 바꾸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성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천간으로 상관이나 식신, 특히 상관이 들어오면 내가 하던 것을 바꾸는 어떤 진로를 변경하려는 천간으로 드러내서 하는 운이 많다. 그런 기운이 강하게 작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내가 말이 많아지는 거죠. 잘못된 걸 보면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그 상관운이 들어오면요, 뭐라도 한마디 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고치려고 하고 개혁하려고 하고 잘못된 게 너무 잘 보여.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누가 담배꽁초 버리면 평소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꼭 불러서 해서 담배꽁초 왜 버리냐고 막 그래서 네가 뭔데 버리든 말든 신경 쓰냐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구설이, 그쵸? 잔소리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구설의 인자입니다. 구설. 인간관계에 말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염두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남녀 관계에 있어서 물론 상관 생제를 하고 힘을 빼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특히 상관 여자분들한테는 이 정관을 남편을 가르치고 고치려고 하는 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잔소리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괜히 미워지고 바가지 긁게 되고 하는 그런 운이 있는데, 이거를 다이렉트로 남자한테 쓰지 말고 내가 목표나 결실, 알바해서 돈 벌고, 그쵸? 아기자기, 묘는 이제 꾸미고 치장하고 하는 모습이잖아요. 묘라는 글자가 그런 치장 창고가 치장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힘을 이렇게 순환해서 상관생제하는 모습으로 좀 써야 된다. 그쵸? 상관이라는 글자가 이제, 그쵸? 남자. 고치려고 한다. 근데 고치기 전에 상관이라는 것은요, 내 말, 언변, 표현이잖아요. 고치기 전에 잘 해줍니다. 립 서비스 잘 해주고, 신경을 되게 잘 써준다는 거죠. 그런데 잘 해주면서 내 마음대로 그 남자를 요리하고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상관적인 바로 모습을, 이게 이제 진짜 정관이 있으면, 이렇게, 뭐, 월에 있든, 시에 있든, 그러면 수국화해서 다이렉트로 정화를 때려버리죠. 정관을. 상관, 경관을 해서, 상관, 경관, 유화백단.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남자를 고치려고 한다기보다는요, 남자한테 잘 해주기도 하는데, 적당하게, 좀 적당함이 좀 필요합니다. 적당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개수를 조금 묶어줄 수 있는 무토의 어떤 어떤 이제 편인으로 묶든지 정인으로 기토 정인으로 상관 폐인을 하든지 그런 게 조금 필요한 어떤 특징적인 어떤 모습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제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정제는 우리가 일단은 안정적인 재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봉급, 차곡차곡 받는 월급, 적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묘라는 글자가 이 경금한테는 태지거든요. 태지. 정제면서 태지잖아요. 태지는 새로운 어떤 시작을 의미합니다. 시작하면서 묘라는 글자가 봄의 글자면서 아이의 글자면서 현침의 글자면서 또 이게 꾸미고 하는 꾸밈의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태의 어떤 시작하는 아이 같은 시작하는 마음으로 뭔가 일을 내가 천을귀인적인 그쵸? 상관생제해서 뭔가 시작해서 고정적인 재물이나 이런 거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쓸 수도 있고요. 이제 정제는 그러니까 2022년도에 편제적인 어떤 불안한 유동적인 내 돈이 아니었다. 그래서 사업적인 어떤 그런 기질의 돈이다. 했던 거를 이제는 조금 23년도에는 안정적으로 내가 추구하고 나한테 돈이 들어온다. 그리고 어떤 목표감, 이제 능력, 그쵸? 그 다음에 정리, 현실적인 어떤 모습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기운이 내가 열심히 활동해서요. 이제 과하면은 과유불급이 되잖아요. 그를 이렇게 정제로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잘 써야 된다. 그리고 인간관계로도 또 보면 이 재성이라는 것은 특히 남자한테 남자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여러 가지로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관계로 보면 일단 정제가 들어오잖아요. 정제가 작년에는 편제가 들어왔던 애인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절지였으니까 새로운 어떤 여자를 만나서 시작을 했다. 그런데 올해는 안정적인 어떤 그런 정제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고 작년에 만났던 여자랑은 또 헤어지고 그쵸? 헤어지고 새로운 여자 묘 조금 나이 어린 어떤 가을 남자가 봄 처녀를 만나서 천을귀인적인 여자가 되겠죠. 그리고 잘 꾸미고 멋도 잘 내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어떤 인연을 맺을 수도 있는 이성운이 들어오겠다. 그쵸?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상당히 잘 하겠죠. 립서비스도 잘하고 선물도 하고 오빠 하면서 막 따라다니고 이쁘장하고 좀 또 멋도 낼 줄 알고 천을귀인이니까 그런 이성운이 천을귀인의 이성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지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결혼운까지도 갈 수 있는 어떤 괜찮은 운이다. 이제 상관의 어떤 이 폐해를 그렇죠? 상관 구설이라든가 상관 경관하는 모습을 힘 조절을 잘하면 상당히 발전적이고 안정적이면서 어떤 그런 해가 될 수 있겠다. 하지만 상관이라는 것은요, 식신하고 상관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중심이 식신은 내 자신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어떤 그런 내가 자기 유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기술을 쭉 하나를 끝까지 파는 게 어떤 식신적인 모습이라면 상관은 그 기준이 외부에 있어요. 타인의 남들한테 비교해서 남들보다 좀 잘나고 싶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게 또
남들이 날 또 인정을 해줘요. 상관적인 모습은 다재다능함, 천재성, 기발함, 틀에 박히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새로운 걸 자꾸 추구하고 벌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식신은 한 가지로 쭉 하는 모습이고, 요거의 어떤 특징을 알고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운세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운세풀이라는 게. 운세의 가장 핵심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이 경금일간 또는 경금일간을 갖고 있는 6개의 일주의 특징적인 모습을 알고 그 이제 새로 개묘년의 2023년도에 운과 어떤 작용,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는 게 운세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천간에 어떤 생극자와의 모습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간은 생극자적인 모습을 이제 우선적으로 봅니다. 물론 이렇게 상관에 생재하는 정제죠. 상관 생재하는 천간과 지지의 이제 모습도 있어서 상관 생재하는 모습도 보지만 천간은 이 상관과의 어떤 그런 관계성을 우선 이제 봐야 된다. 나는 개수를 생하지만 천간에 있는 다른 글자들은 이 개수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금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지는 합형충파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생극자화를 플러스 12운성 기운을 이제 같이 읽어주면 돼요.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2운성을 우리가 읽어준다는 게 뭐냐면 생극자화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십천간이 있잖아요. 십천간의 어떤 그런 글자가 갑. 제가 지금 매번 강의할 때마다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경신, 임계, 십천간이 있죠. 내가 모든 십천간을 다 가질 수는 없지만 일간을 포함해서 4개의 글자를 가질 수가 있죠. 이 계면연의 묘라는 글자가 이제 들어왔을 때 간목이라는 천간은 묘목을 깔고 있을 때 이게 제왕의 모습입니다. 제왕. 그쵸? 그 다음에 을목은 걸록, 병화는 무욕, 정화는 병지. 자, 무토도 화토동법으로 같이 목욕의 기운을 띠고요. 기토도 화토동법으로 이제 병지. 경금은 묘에서 이게 태지의 모습입니다. 신묘는 신금은 절지. 임수는 사지, 계수는 장생의 어떤 그런 기운적인 모습이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면 이 경금일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간목이 십성으로 뭐죠? 이걸 보는 거예요. 편제다. 자, 편제고 을목은 정제다. 을경합으로 또 상당히 이제 천간합으로 땡겨서 쓰려고 하는 거죠. 자, 병화는 화극 금하니까 이게 편관이구나. 정화는 정관이구나. 화극금. 그 다음에 무토는 토생 금하면서 편인. 기토는 정인. 자, 경금은 비견이면서 일간의 기운이죠. 겁재. 신금은 겁재. 그리고 금생수, 이건 임수는 식신, 개수는 상관의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계묘년에 이 묘라는 글자를 운으로 맞이했을 때 일단은 일간인 경금은 태의 어떤 기운을 비견과 함께 갖는다는 거예요. 태는 아주 강한 기운은 아니지만 뭔가 새로 잉태하는 거거든요. 잉태해서 뭔가 새로 시작하는 어떤 희망의 글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 묘라는 계면을 맞이해서. 반면에 이제 이 겁재는 절지죠. 그러니까 겁재라는 것은 어차피 비견겁재는 전부 다 내 경쟁 상대지만 뭔가 정말 호승적이고 이기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겁재는 겁재보다는 내가 조금 그래도 50보 100보지만 힘이나 어떤 기운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재는 뭔가를 끊어내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절처봉생의 운을 맞이한 거죠. 묘라는 게. 근데 나는 이제 뭔가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내가 조금 더 낫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특징적으로 또 요 간목과 을목, 재성이 나한테 편재나 정제, 어떤 현금, 자산, 어떤 이런 것들은 천간에 있게 되면 아주 걸록과 제왕의 강한 기운을 받아서 그게 잘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활성화돼서. 자, 그렇게 쓰일 수가 있고, 이 편관과 편인은 각각의 목욕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편관은 조직이라든가, 뭐, 나쁜 남자라든가, 어떤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조금, 불안한 어떤 편관적인 모습은 뭔가 시작을 하긴 하는데, 조직이라 그러면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불안한 모습이다. 하지만 멋있다. 그쵸? 이쁘다. 꾸미려고 한다. 편관을 삐까뻔쩍하게. 그렇게도 이제 읽을 수가 있고요. 편인은 부정적인 생각이지만 목욕은 그걸 꾸미고 사치 뭐 약간 아이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편인적인 불안한 생각 자체가 자꾸 샘솟는다. 그런 생각이 이제 걱정적인 생각도 있지만 뭔가를 자꾸 시작하려고 하고 꾸며보려고 하는 생각이 자꾸 샘솟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정관은 좀 힘이 약하죠. 정관이 이제 병지에 들고 기토 정인도 병지에 든다. 단적으로 이제 기토 같은 경우는 정인이 기묘가 이제 기토가 묘에는 병지니까 엄마가 아플 수도 있다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공부하는 거나 내 마음이 좀 측은지심이 많이 든다. 공감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관이니까 남편이 또 여자 입장에서는 아플 수도 있고 회사나 어떤 내가 튼튼하다고 생각했던 내 직장이 조금 기울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다. 남자든. 상관이 장생의 기운으로 이제 샘 솟는 거죠. 그쵸? 이렇게 이제 상관생재에서 장생의 기운으로 섰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이나 말빨이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막 샘 솟는 겁니다. 장생을 하기 때문에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식신은 내가 고유한 어떤 식신은 이제 상관생재가 모두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또 뭐 육친적으로는 자식인데 자식의 기운이 조금 약해진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식상이 전부 다 이제 자식의 기운이긴 해요. 여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좀 딸이냐 아들이냐 구분해서 좀 볼 필요는 있고요. 내가 뭔가 좋아해서 했던 고유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기운이 약해진다. 표현력이 조금 줄어든다. 하지만 다재다능함이나 내가 정말 꼭 이 상관적인 것은 힘이 막 무럭무럭 솟아난다. 우리가 이제 12운성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제 염두를 하고 이제 보자는 겁니다. 보는데 다시 이제 정리해서 이제 보면 천간의 생극재화를 우선적으로 보자면 이 그 상관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요. 이제 정제가 들어왔잖아요. 천간의 모습을 우선적으로 보면 이 개수가 들어왔다고 하면 천간에 어떤 글자가 영향을 제일 많이 받겠느냐. 뭐 제일이라고 하기면 순서를 딱 정하긴 그렇지만 첫 번째 조금 봐야 될 글자가 이
이 상관경관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관경관을 정말 드러나게 하는지, 상관경관 유화백단이라고 해서 이 정관을 고치려고 하고 개혁하려고 하고 자꾸 이제 이걸 하는 모습이, 예를 들면 이렇게 월간에 정관이 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에요, 이게? 수국 하루 바로 때리는 거죠. 이 정관은 우리가 어떤 지켜야 될 가치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바른 틀이라든가 보편적인 어떤 이런 우리가 갖게 되는 가치관, 이런 모습인데 이걸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죠.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관경관은 이 정관을 고치고 바꾸고 개혁하고, 근데 그 모습이, 정관은 그걸 싫어하거든요. 그걸 하니까. 근데 이 상관경관도 이렇게 월에 있느냐, 월이나 이제 이게 년에 있으면 이 관성이라는 것이 나의 타이틀이나 그 모습이기보다는요, 내가 다니는 어떤 조직, 직장, 내가 생활하는 어떤 그런 틀, 조직, 직장을 뜻하고요. 이렇게 예를 들면 또 시에 정관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 회사,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연월일수로 구분을 하자면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연월에, 특히 월에 이렇게 정관이 있다 그러면 내가 상관적인 어떤 그런 기질이 막 발동이 돼서요, 회사에 잘못된 거를 고치려고 하고, 예를 들면 뭐 노조 활동도 되겠죠. 노조에 가입을 해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막 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남자든 내가 새로 만나는 인연을 자꾸 이제 바꾸고 고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내가 이제 상관경관을 하는 모습이냐, 내가 상관경관을 당하는 모습이냐를 이제 조금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시에 있는 정관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관, 회사, 직장, 조직, 그쵸,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상관이 와서 시에 있는 정관을 극하면요, 내가 상관경관을 당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누가 와서 잘해라, 고쳐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상관경관이 작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 달라요. 연월에 있느냐, 일시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정관이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어쨌든 상관경관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돼요. 상관경관은 좋지 않은 모습으로 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상관은 길신이잖아요, 길신. 그래서 정관은 길신인데, 이 정관을 극하는 상관을 그래서 우리가 흉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흉신. 특히 상관경관이 남녀 문제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는요, 자꾸 구설의 인자, 나는 맞는 얘기를 합니다. 상관을 쓰거나 할 때 특징적인 어떤 게, 내가 틀린 말 한 적 있어? 난 틀린 말 안 해. 이러면서 이제 바른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 가시와 어떤 이 표창이 들어있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이게 강렬하게 팍팍 얘기를 하니까 말 속에도 온도가 있다고. 또 개수의 상관이잖아요. 천을귀인이니까 잘난 체 하면서 차가운 어떤 이런 말투로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고요. 조직한테 자꾸 폐의를 해서 그런 모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관 생제하는 쪽으로 힘을 자꾸 쓰려고 해야지, 뭔가 고치고 개혁하고 잔소리하고 이 정말 쌈딱이라고도 우리가 하거든요. 상관 쌈딱. 그래서 이제 구설, 입으로써 이 문제를 일으키는 말로써 이렇게 이제 쓰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관을 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정관이 아까 경금을 재련을 하는 글자잖아요. 재련. 쓸모있게. 그것들이 필요한데 경금에 정화가 없으면요. 화나 지지로 오화 없으면 이 경금이 다듬어지지 않는 원석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이게 정화나 뭔가 운에서 이렇게 받쳐주면 군검경에 다듬어진 어떤 조직성의 직정으로 쓸 수 있지만요. 그런 게 없으면 이게 무기, 그 다음에 어떤 폭력적인 글자로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폭력성.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폭이라든가 깡패나 안 좋은 어떤 범죄성의 글자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특징이 있다. 근데 이제 이 상관이라는 거는 이 정화 말고 병화를 볼 땐 또 달라요. 병화. 자, 우리가 이제 병화는 이게 평관이잖아요. 상관도 흉신이고 평관도 흉신입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조금 재조명을 할 필요는 있지만 일단 편관이라는 것은 나를 되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삶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글자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정화 말고 이게 병화가 있다. 이 편관이잖아요. 편관. 이게 상관이고. 예를 들면 정화가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정관인데 경금한테는 관살 혼잡된 모습이죠. 근데 요건 이제 뭐 제외를 하고 하나씩 하나 따져보자고. 막 복잡해지면 이제 어려우니까 하나씩 나중에 조합을 하면 되니까 이 편관이 있는데 상관이 와서 이렇게 보는 모습이 우리가 상관 대살 이렇게 그런 용어를 써요. 상관이 살을 봤다. 살, 칠살, 편관을 봤다. 이렇게 이제 쓰이는데 이거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관이 편관을 봐서 이렇게 하는 것은 편관은 어떤 정관하고는 다르게 내가 해결을 해야 될 십성이거든요. 물론 빡센 조직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이 경금을 재련한다기보다는 더 빛나게 해주려고 하는 폼생폼사 하는 그런 모습도 될 수 있는데 이 상관이 와서 이 편관을 어느 정도 다스린다는 겁니다. 다스린다. 그리고 이때의 상관은요 어떤 조정, 로비 하는 어떤 중재, 해결, 말빨로, 언변으로, 내 재주로, 내 다재다능함으로 뭔가 이 편관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기운으로도 상당히 좀 괜찮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상관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상관이 또 이렇게 식신생재에서 하지만 이 병화는 이 묘로 해서 아까 뭐라 그랬죠? 목욕이라 그랬죠? 목욕. 편관의 어떤 불안한 어떤 그런 기운이라든가 시작하려고 하는 어떤 목욕의 글자를 상관으로서 어느 정도 다스리고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하는 어떤 모습이다. 그래서 병화가 있는 분들 상당히 괜찮습니다. 뭐 정화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요. 상관경관을 당하니까 이런 이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 병정화는 우리가 이렇게 관성과의 관계를 좀 보면 되고 개수가 또 왔다 그러면 상관 정제다. 태지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알아야 되고 이게 식신의 장생의 글자다. 그래서 상관이 상당히 조금 고급스럽게 이쁘게 잘 쓸 수가 있어요. 플러스 천을귀인이다. 이런 포맷을 여러분들이 딱 장착을 하고 있으면 좋아요. 자, 상관이 들어왔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합되는 글자가 있다. 무토다, 무토.
무토는 우리가 편인이거든요. 합을 하잖아, 천간으로. 천간합. 그러면 경금일간에 무토가 예를 들면 뭐 어디에 있든 월간에 있든 시간에 있든 합을 하려고 합니다. 합을 합니다. 천간으로 들어오면. 물론 이 무토도 요게 이제 목욕의 글자죠. 이제 그걸 보기 전에 천간의 모습을 먼저 보면 상관이 들어와서 이 편인 무토와 합을 한다. 긍정적인 어떤 모습이에요. 긍정적이다. 왜냐? 우리가 이제 격국용신을 뭐 안 배웠지만 이제 격국용신 월지가 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편인격이다 그러면 상관이어서 편인격을 묶어서 그 편인격을 고유하게 안 쓰고 변형해서 쓰이는 모습이니까 조금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편인도 흉신, 상관도 흉신이 묶여서 흉신끼리 묶여서 다르게 쓰이는 겁니다. 아니면 잘 못 쓰든지. 근데 운으로 들어왔다는 거는 조금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다른 뭐 사주의 구조도 봐야 되지만 그냥 편인, 나의 자격, 문서, 약간 조건적인 어떤 불안함, 생각, 자격, 드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상관이라는 어떤 표현, 기술, 말빨, 언변이 들어와서 이게 합을 해서 무게합, 우리가 화로 이제 동한다고 하잖아요. 저 화는 이게 관성이거든요. 관성의 인자로 봐서 예를 들면 조직 생활이다 그러면 내가 자격증만 갖고 있었어요. 편인적인 생각만 있었어. 근데 어떤 표현과 말빨과 어떤 그런 내가 생하는 기운이 들어와서 이 편인과 합을 해서 무게와 화의 어떤 조직성이나 회사나 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운으로 쓰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취직을 할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던 자격증을 갑자기 이제 쓸 일이 생기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이 상관이라는 표현이 들어와서 이게 자꾸 화기운으로 드러내려고 하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월에 있으면 내 사회성이나 조직이 그렇다는 것이고, 시에 있으면 이 시에 있는 시간에 있는 편인은 글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뭐 자격증도 했을 거요, 내 비밀스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내 고유한 능력, 그렇죠? 아니면 내 취미나 사회 활동하고 있는 나만의 어떤 이 공간에 있는 편인이 쓰이게 된다는 거죠. 남들은 잘 모르는 편인일 수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드러난 편이 있지만 같은 천간에 있는 편인이지만 어쨌든 시 있어도 이게 무게합을 또 하니까 이게 이제 편인을 합해서 쓰인다 또는 좀 잘 못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화의 관성 무게합 화로 관성으로 합화돼서 쓰이느냐는 건 또 지지의 어떤 동태나 대운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이렇다라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도 열어두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무토하고는 다르게 그쵸? 무토는 이제 합화해서 쓰이는 기운이고 상관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모습은 뭐가 있냐면 상관은 상관을 잘 쓰려면 우리가 어떤 글자가 있어야 되죠? 상관은 정인이 필요합니다. 정인이 필요하다. 정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관이 정인을 같이 갖고 있다면 우리가 사주용어로 상관패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 패는 호패, 그러니까 찬다는 거예요. 찰패거든요. 인성을 찼다는 거예요. 상관이. 그래서 예를 들면 기토다. 이게 정인이잖아요. 편인이 있다 그러면 합을 해서 쓰지만 이 정인이 있으면 이게 상관이 들어와도요
충분히 나의 자격과 생각과 어떤 보편 타당한 이런 걸로 토국 수를 해서 상관을 쓰임을 좋게 할 수가 있어요. 상관 페인을 해서. 그쵸? 상관을 못 쓴다는 게 아니라 편의는 적극적으로 합을 해서 쓰는 모습이고, 상관에, 그 상관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막 언변, 말빨, 교육성, 개혁, 그에 따른 구설, 그 다음에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쓰이는데, 그게 이렇게 와도 이 정의는요, 자격, 공인 자격이죠. 생각. 그리고 약간 이제 우리가 브레이크라고도 할 수 있죠. 행동을 자제하는, 식상을 자제하는 브레이크가 제대로 쓰여서 토극수를 이렇게 하는 거죠. 토극수. 그 상관이 날뛰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천간에 무토가 있으면, 무토나 기토나 무토가 있으면 경금일은 내년에 괜찮습니다. 좀 잘 쓰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관 페인을 하는지, 내가 고유한 뭐 이게 시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회에서 갖고 있는 어떤 정인이냐, 내가 고유 갖고 있는 연월 일시에 있는 정인이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천간에 기토가 있으면 상관 페인으로 상관의 폐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환해서 잘 쓸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염두에서 천간의 생극자의 운동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예를 들면 뭐 간목 을목도 볼까요? 간목이나 을목이 있다. 을목은 정제, 간목은 편제다. 그러면 이 상관이 정제가 물론 깔려 있어서 내년에 경금일간한테는요, 이 투자나, 그쵸? 어떤 재물적인 모습이나, 아니면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나 부인이나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힘있게 잘 쓰일 수가 있고요. 특히 이렇게 정제 묘의 힘을 받는 세운에 있어서 이 상관이 들어와서 상관생제를 하죠. 상관생제. 하고, 을목이나 간목도 이게 이제 걸록이나 제왕의 힘을 갖기 때문에 상관생제를 해서 열심히 내 활동을 해서 재물을 또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서 활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제다신약의 제다신약이면 내가 재성, 뭐 재물이나 또는 여자가, 남자한테는 여자도 될 수 있잖아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가 쓰러진다. 힘이 딸려서. 그래서 반드시 이 경금을 받쳐줄 수 있는 비겁이나 천간지지에 또는 무토나 기토, 진술충미나 이런 토의 인성의 글자를 조금 잘 살펴봐야 되는 어떤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내년에 상당히 상관이라는 것은 또 이게 어떤 즉흥적인 모습도 있거든요. 즉흥적으로 투자하고 열심히 다재다능하게 이제 하지만, 내가 이민년에 편제의 어떤 불안한 기운, 시작한 기운을 뭔가 안정적이고 실체화되고 구체화하려고 하는 모습이 많고, 그것들이 간목이나 을목이 걸록이나 제왕의 힘을 받아서 상당히 강하게 잘 쓰일 수가 있다. 아까 얘기했던 다만 제다신약인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경금이나 신금이 있다. 그러면 이제 겁재와 비견의 모습은 이 상관, 정제가 있다면,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어떤 내 일을 하는데
금생수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업, 협업 또는 경쟁의 의미가 있지만 뭔가를 상관적인 일을 같이 생하는 거예요. 얘도 나도 금생수하고요. 비견도 금생수하고 겁재도 금생수를 한다는 겁니다. 금수상관. 그쵸? 그 금수상관이 상당히 잘 쓰여서 나의 힘이 되는 동료,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상관을 이제 같이 생하는 뭔가의 하나의 일을, 기술을 여러 사람들이 같이 뭔가 좀 해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노조도 될 수가 있겠죠. 그쵸? 왜냐면 여러 사람들이 바꾸자 회사 뭐 임원들 해가지고 그런 모습이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나한테 그런 기운이 안 들어왔다가 근데 결국에 이제 상관생제를 좀 하는 모습으로. 근데 이제 경금은 묘의 이게 태지고요. 신금은 묘의 절지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기운 자체가 되게 힘있게 잘 하기는 작년 그러니까 개묘년 23년도는 좀 쉽지는 않겠다. 경금이나 일간이나 비견은 그래도 뭔가 시작해서 막 시작하려고 하지만 경쟁 상대 겁재는 뭔가 끊어내고 다시 시작돼야 되는 어떤 절처봉생의 모습을 잘못될 수도 있고 리셋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또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다 했는데 임수계수 안 하면 좀 섭섭하잖아요. 임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식신이잖아요. 식신. 상관. 임수만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정제긴 한데, 이 식신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 상관이 운이 들어오면요, 이게 이제 하던 일 말고, 다른 일,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이직을 하려고 하는 진로를 강력하게 변경할 수 있는 어떤 운이 이제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니면 투잡을 해서 얘도 이제 수생목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정제적인 꼬박꼬박 돈을 월급, 주급 착실히 적금 들어야겠다 하는 어떤 그런 투잡적인 일을 또 할 수 있는 개수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수다. 상관운이 이제 강해지는 거죠. 새로운 상관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원래 상관을 좀 쓰려고 쓰고 있는 사람인데 새로운 상관이 들어와서 열심히 이제 쓰는 모습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정관에 상관이 있으면요, 내 회사 때려치고 내가 나가야지 하는 그런 기운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뭐 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그 11신살적인 기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경금하고 일주, 일단은 일지하고 연지만 한번 볼게요. 이제 경금에 일주가 될 수 있는 게 인, 오, 술 글자가 이제 들어올 수 있죠. 경인, 경호, 경술 일주 같은 경우는 이 묘년을 맞이했을 때 이게 12신살로 이 묘라는 운이요, 년살로 작용을 합니다. 년살. 그리고 이제 도화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뭔가 시작하고 꾸미고 이쁘게 하고 어떤 남녀 간의 어떤 애정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자지는. 경신, 경자, 경진 같은 경우는 요 묘가 들어왔다고 하면 이게 이제 육해살로 작용합니다. 내가 어떻게 거역할 수 없는 내 마음대로 자주유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제 우리가 뭐 저승사자의 운이라고도 뭐 하거든요. 그런 운이 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든 어떤 유켓살적인 모습이 올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포맷입니다. 연지로 따지면 이 호랑이띠나 말띠나 개띠 한도 마찬가지로 연살 도화적인 작용이 크게 어떤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펼쳐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신 원숭이띠, 쥐띠, 용띠한테는 유켓살적인 기운이 와서 이 신자진띠는 21년, 22년, 23년에서 요거를 이제 삼재라고 우리가 얘기를 통상을 합니다. 그래서 22년이 들삼재, 23년이 눌삼재, 24년이 날삼재 해서 삼재적인 기운을 뭐 보기도 하는데 그걸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좀 조심하고 내가 너무 나대지 말고 요 정도로만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경금일간의 어떤 12운성적인 그 다음에 십성적인 그 다음에 경금일간의 어떤 성정 이런 것들을 쭉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 계묘년이 상관생재하면서 천간으로 모습을 이제 드러내느냐 하는 뭐 남녀의 관계도 특히 남자한테 여자가 되기도 하고 표현력, 연애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까 경인, 경호, 경술, 경신, 경자, 경진 특히 6개의 일주가 계묘년을 맞이했을 때 지지의 모습도 함께 해서 경금일과 6개 일주를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